은퇴 후 삶에 있어서 몇 가지 명확한 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보고서라는 곳에 나타난 거기에 일본에서의 인형마을 또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것들, 앞으로의 돌봄, 이로 인한 사람들 삶의 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인형마을이라고 일본 시코쿠의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다 보니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형들이 동네 곳곳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6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족 관계가 약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작년에 있었던 이혼 사건보다 사망 건수가 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고요. 또 이러한 상속에 대한 소송이 이혼 소송보다 높거나 이러한 새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신 것처럼 빈집 증가 또한 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다른 유튜버에서 보니까요. 여기에는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부동산 실명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속을 거절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 주택 소유주 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잡한 법률적 상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 한번 보지 못한 유류분 문제로 조카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재산권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은 그것들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계속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니어들이 남긴 유산들이 남은 세대의 어떠한 격차, 차별의 어떠한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갈수록 로봇이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비해서 쉽게 자본소득의 비율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 자산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어떠한 다시 자산의 재조정 과정을 겪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비중이 많고 자기의 자산 가격이 적은 일부 금융적으로 소득이나 규모가 작은 분들, 약자들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IMF 때도 보았고 최근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주거지에 대한 안전사고 또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넘어진다면 나이가 한 70 넘으셔서 넘어지게 되시면 와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기존의 근력을 또 사용할 일이 없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망에 이르시는 확률이 3분의 1까지 늘어나게 돼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러한 주거지의 안전사고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촌밀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프기 때문에 응급으로 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멀리 계신 분들은 장거리 응급 구조에 대한 수요도 일본의 경우에는 문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중대한 질병, 즉 암 같은 거가 되겠죠. 걸리면은 그 대학병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질병 관리를 위해서 뭐 서울에 와서 숙박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더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응급 체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코로나 때도 겪은 일인데요.
장례 및 화장시설이 도심지 중심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지금처럼 인구의 사망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것을 뒤따를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외국에서는 뭐 심지어 논란은 많지만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퇴비로 쓰이는 이러한 것까지 고민이 되는 다양한 형태가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울한 것은 요양시설의 경우에 지방의 어르신들이 지금은 많지만 점차 이분들이 먼 길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새롭게 채우실 분들이 줄어든다면, 뭐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요양시설의 운영이 종료가 되어 시설이 폐쇄가 되면 그 시설이 남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은퇴자들은 멀리 한적한 곳에 살면 좋겠다라는 일시적인 착각을 하게 되지만, 사람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대상이 있고 가족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입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됨에 따라 최근의 요양시설은 주로 수도권이나 도심지 근처로 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응이 요구가 되는데요. 앞에서 보신 인형마을처럼 외로움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어떠한 돌봄에 대한 것들, 재산권, 이런 격차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공동체가 강화가 되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 최근에 안강남 교수께서도 노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바로 국가는 당연히 돌봐야 된다, 안전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 뇌리에 굉장히 세게 박혔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동안 삶을 고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만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되고요. 또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은, 뭐 1인 가구인 경우는 더 심하겠지만요, 당신들이 만든 이 자산이 유산이 되게 사회에 어떻게 나누어지고 이 나눔이 배려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분들에 대한 같이, 그분들에 대한 나눔, 그것이 유산으로 남아서 사회가 선순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 이런 웰더잉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